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2년여 동안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됐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모임 인원의 제한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발생 확진자는 7천여 명으로 닷새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여야의 오랜 공방 끝에 광역의원 선거구 개편이 확정됐습니다. 전남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모두 이전보다 늘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순과 보성에서는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2년여 동안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됐습니다. 주말과 휴일, 시내 곳곳은 일상 회복을 기대하는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벌써부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도심이 따뜻해진 날씨만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문은 열었지만 손님이 없어 사실상 휴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점포들에는 친구, 가족과 밖을 나선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고 백신 접종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저희가 거리를 거닌다거나 아니면 카페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료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면 2년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됩니다. 자정까지였던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은 24시간 동안 가능해지고 사적 모임이나 대규모 행사, 집회 인원의 제한도 없어집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집과 강의실만 오가야 했던 대학생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전체 대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1학년만 만나고 그랬는데 선배님들도 만나고 싶고 그리고 같이 과팅도 하고 싶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해제가 반가우면서도 직원 구하기가 힘들어진 탓에 바쁜 주말 휴일을 보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이게 또 이제 영업시간이 풀린 만큼 이게 일할 사람 구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지금요. 방역 당국은 현행 1등급인 코로나 감염 등급을 다음 주 2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유지되는 등 현행 관리 체계는 별도의 지침이 있기까지 이어집니다. 아직 코로나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일상 회복과 더불어 코로나 확산도 막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7,9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요양병원 등 시설과 일상에서의 감염이 이어지면서 모두 3,5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 830여 명, 목포 470명, 나주 320여 명 등 모두 4,39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광주 전남에서 하루 확진자 15,000여 명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닷새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오늘도 날이 포근해서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하겠지만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이 건조함은 점차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구름은 많이 지나겠지만 날이 아주 흐리진 않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무난한 상태입니다. 기온은 어제보다도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24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14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 차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야 간 오랜 공방 끝에 광역의원 선거구 개편 등이 확정됐습니다. 전남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 늘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지방선거부터 전국적으로 광역의원 종수가 38명 늘어납니다. 전남은 순천시 2명, 나주시와 광양시 각 1명이 늘고 강진구는 1명 줄게 됩니다. 광역의원 선거구가 신설되는 이들 4곳은 기초의원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 전체 기초의원 종수가 4명 늘게 되지만
22개 시군별 선거구 획정과 정수 조정은 따로 진행됩니다. 전남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광역원 선거구 신설과 기초원 정수 증가에 따라 구체적인 조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강진, 해남, 완도, 고흥, 담양 등 농어촌 지역이 군의원 정수 감소 대상으로 꼽힙니다. 반면 무안과 나주, 여수, 순천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진 무안군은 기초원 선거구가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삼양은만 따로 떼어내 선거구를 신설하게 됩니다.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와 정수 조정안을 오는 25일 안에 확정해 전남도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공천에서 탈락한 지방의원 예비후보 30명이 신청한 재심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가 진행한 1, 2차 공천 배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광역의원 후보 9명, 기초의원 후보 21명에 대한 재심 결과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또는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갑질 의혹, 뇌물수수와 사기, 상습 음주운전, 폭력 등의 이유로 이번 공천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과 연계한 전시도 기획 중인데요. 여수를 닮은 가치관을 작품으로 남긴 지역 출신 작가 손상기 류인이 첫 전시의 주인공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들지 않는 꽃, 공작도시, 공사장의 장애인, 여수 출신 천재화가 손상기를 대표하는 회화 작품과 사람과 나무 뿌리, 흙이 하나가 되는 듯한 유작, 한 발짝 걸어 나올 듯한 자소상, 강렬한 인상의 밤과 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로 이번에는 유인의 삶, 사랑, 또 처음 작품과 또 맨 마지막 작품.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유인 선생의 한 인생이 삶이 보이는 그런 전시입니다. 아버지의 고향 여수를 동경했던 조각가 류인의 조각 작품이 같은 제목의 난지도라는 작품을 매개로 한 공간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기록자 손상기 류인 작가의 이인전은 현재 여수시가 운영하는 전시공간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 첫 번째 시립박물관 건립 연계 전시로 기획됐습니다. 이제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아름다움을 노래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지역성하고 이 두 작가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 만나는 지점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여수 시립미술관 건립에 두 작가를 이제 처음에 이제 소개하는. 여수시는 지역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이번 첫 전시에 이어 세계박람회를 개최한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주한 외국 공간과의 협력전 같은 국제교류전도 후속 기획으로 준비 중입니다. 여수시립미술관은 2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웅천 예울마루 인근에 오는 2025년 건립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광양에 도립미술관이 있지만 시립이나 굴림미술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근 도시로는 남원과 정읍, 진주에 시립미술관이 있고 현재 신안군이 공공미술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을 앞두고 향후 미술관의 전시 컨셉과 품격을 보여주는 연계 전시 기획이 신선하고 중량감 있는 큐레이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전남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30분쯤 화순군 화순읍 세량제 주변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2헥타르를 태우고 헬기 8대와 소방대원 90여 명 등이 출동한 산림당국에 의해 14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등산객이 실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에는 보성군 견백면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 산에서 불이 나 임야 0.6헥타르를 태우고 약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매해 맞이하고 기억하는 날이지만 그에 비해 장애인 차별 문제 해결 속도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장애인 학교에서 13년간 교사로 일했던 홍은전 작가를 만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네, 작가님 간단히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인권 기록 활동하고 있는 홍은전이라고 합니다. 노들 장애인 야학이라는 곳에서 교사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세월호 유가족분들이나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분들 그리고 화상 장애를 입으신 분들 이렇게 좀 사회적인 재난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그러면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만나서 당사자들의 언어를 전하는 기록해서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들 장애인 야학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곳인가요? 네, 노들 장애인 야학은요. 학령기에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거나 혹은 뭐 입학을 꿈도 꾸지 못하고 집에서만 머물러서 20년, 30년 동안 집안에서만 계셨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들, 경증이어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나와서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하는 그런 곳이고요. 우리의 권리를 배우고 이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참여할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저항을 배우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권에 관해서는 지금 현실이 좀 어떻다고 보시나요? 엘리베이터 94% 서울 얘기죠, 서울. 네, 서울 아닌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서울 아닌 곳에서는 버스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동할 수 없죠. 네, 이동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동하지 않고 살아요. 네, 이동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아파도 병원 못 간다는 뜻이에요. 내 부모가 아파도 병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차단당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장애인이면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뭐 많이 좋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그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만약에 바로 다리를 다치거나 혹은 나이를 들었을 때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인가? 나는 며칠 동안 택시 한번 타려면 2박 3일 전에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차별적인 생각인 거죠.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좀 비판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지하철이 95%다, 94%다, 저상버스도 몇 프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정도면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진짜 능력도 없는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이 정도 해주면 나라가 이 정도 해주면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아파도 혹은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해도 내가 어떤 질병을 얻어도 이 사회에서 내가 원래 누리던 관계, 일자리, 소득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장애 문제라고만 바라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장애인들의 이 투쟁을 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당신들 고마워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투쟁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이만큼 그래도 이만큼 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그 정도 당신들이 싸운 만큼 만들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가님은 나와 다른 삶을 상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명의 모든 설계의 기본값이 그래서 제가 나의 삶을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만들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기본값이 어떤 몸을 굉장히 멸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보지 않는 이상 안 보여요. 감수성이 뛰어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은 저는 배워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배우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끊임없이 이 학교에서도 배우고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배워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작가님께서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근데 차별은 보이지 않아요. 네, 보이지 않게 다 가려져 있어요. 세상의 어떤 변화가 시작된 것은 이 당사자가 정말 엄청난 용기를 내서 자기 몸을 충돌시켜서 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싸우는 사람들의 존재, 자기 몸을 부딪혀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잠시나마 보이게 만드는 그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사라지지 않는 사회가 저는 바랍니다. 그런 세상이 전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한 세상, 그 세상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연한 봄 기운 속에 새잎도 돋아나면서 싱그러움이 가득한 요즘인데요. 대기는 무척 건조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함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가득한 상태입니다. 오늘 구름은 많이 지나겠지만 날이 흐리진 않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무난한 상태입니다. 기온은 어제보다도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더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24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14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장성의 낮 기온 23도, 담양 24도, 화수는 25도로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암 7도로 출발하지만 한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고요. 구례의 낮 기온도 24도, 여수의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 25도 안팎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